자, 다음은 반복문 중에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은 기본 형식이 화면과 같이 일반적으로 변수와 그 다음에 값, 그리고 초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은 while 조건식이 이루어지며 이 조건식이 참이 되면 이 문장을 while문 들여쓰기 안에 있는 반복 문장을 반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for문에서는 좀 다른 것이 레인지를 통해서 시작값을 이렇게 알려줬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식에 들어가는 조건문에 대한 변수값이 이미 앞에서 초기값으로 나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값을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문장이 while문 안에 이와 같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는 while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합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합계를 계산할 거니까 이 합을 저장할 sum이라는 변수를 먼저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while문에서 조건식에 사용될 변수를 하나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while문에서는 이미 초기화한 i라는 변수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니 그러면 조건이 참일 때 반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작으니까 조건이 참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수행하는데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누적시키고 출력하고 여기에서 i가 1이었는데 이 i에 대한 문장을 이와 같이 반복 조건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문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i 값이 반복이 될 적마다 while문이 반복될 적마다 i 값이 변화되다가 10까지 반복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10까지 출력을 하고 i 값을 하나 증가시키면 이때 i 값이 11이 돼서 하나 증가되는 값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복문을 이용해서 홀수, 누적 합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듯이 4의 배수가 아닌 것은 모두 출력해라 라는 문장과 거의 흡사한데 이번에는 while문을 통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while문을 통해서 30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 어디를 이 문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복해라 라고 하는 거고 while문 안에서 내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if라는 조건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if 조건에 따라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면 이건 홀수지요. 그래서 홀수의 합을 출력하는 그리고 이때 이 카운트는 요거 10줄씩 찍기 위한 카운트.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생략해도 무관하지만 이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10줄씩 찍기 위해서는 요 카운트 변수를 반드시 쓰셔야겠죠.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채워서 완성해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듯이 a라는 변수하고 count라는 변수, sum이라는 변수를 초기화하고 while문에서 이 a가 즉 200이 3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복하는데 그러면 a가 일단 200이니까 200은 300보다 작으니까 이 문장 수행하겠지요. 그런 다음에 200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니 했는데 아니죠. 아니니까 이 if 문장 빠져나와서 이렇게 출력을 a를 하나 증가시키고 a가 증가됐으니까 조건식에 와서 201이 300보다 작거나 같으니 yes 그럼 if 다시 만나서 201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니 맞지요? 그러면 sum은 sum 플러스 a printf 하고 요거 10개 아직 안 되니까 카운트 시켜주는 거 요걸 반복하면 앞에서처럼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 202를 출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수행하는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while문을 이용해서 홀수의 누적 합계를 어디서부터 200부터 300까지 사이에 홀수 누적 합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하게 우리가 while문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while문에서건 for문에서건 반복을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일정하게 레인지 범위를 주고 이만큼을 반복해라 했는데 이 범위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문을 임의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반복을 종료합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종료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while문을 봤다면 while문이나 for문은 여러분들 조건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이썬에서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데이터 값을 하나의 변수에 담을 수 있도록 묶어놓은 데이터 구조를 얘기합니다. 마치 C 언어로 이야기하면 C 언어에서의 배열 같은 형태를 우리가 리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리스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 값을 하나의 변수에 담는 거니까 변수 하나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변수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줄 때 컴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문자는 싱글 쿼테이션으로 문자의 힘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언어보다 굉장히 파이썬에서는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C 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실 문자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좀 그 코드가 복잡해졌는데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뭐 변수를 임의로 변수를 선언한다거나 뭐 이런 거 없이도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트로 선언되어 있는 요소,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 요소들을 하나하나 읽어오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필요한데 이 인덱스는 첫 번째서부터 순차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값은 0으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0, 1, 2, 3에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가져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자열도 이렇게 인덱스로 여러분들이 끊어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보시면 0에서 2까지 그러면 0에서 2까지 0, 1, 2까지 2에서 끝나는 거죠. 우리 앞에서 포문 하실 때 레인지가 내가 100부터 300 그러면 100부터 301 했으니까 2에서 끝나야 되니까 두 개 0하고 2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0에서 3 하면 3에서 끝나는 거니까 앞에 두 자리만 가져와라. 앞에 이제 0부터 0, 1, 2 해가지고 세 개만 가져와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 함수에서 range 범위가 리스트는 이렇게 변수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걸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고 범위가 1부터 21이 되면 끝나요. 그럼 1부터 실질적으로 갖고 오는 건 20개까지 에서 컴마 2예요. 그러면 2씩 건너는 거죠. 그럼 1이었다가 그 다음에 3이었다가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 어디까지? 21에서 끝나니까 20까지 에서 우리가 범위에서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이제 num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모두 출력해라 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3부터 7이 되면 끝나 그러니까 3, 4, 5, 6까지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문에서 리스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리스트를 하나 주고 하나의 리스트를 선언해 놓고 포문에서 이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원래 이 레인지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는 걸 갖고 왔는데 이 컬러가 리스트니까 이 컬러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범위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문에 의해서 하나씩 인덱스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포문에서 썼으니까 마찬가지로 while문에서도 이 리스트를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컬러라는 그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똑같이 포문처럼 while문에서도 컬러를 읽어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length 함수를 씁니다. 컬러의 length가 모두 얼마냐면 0, 1, 2, 3, 4. 그래서 length는 모두 5인 거죠. 그쵸? 5까지 사용하는 거고 이 i가 5보다 작으면 그런데 이 length는 5인데 이때 i는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0, 1, 2, 3, 4까지 그래서 프린트를 하는 걸 보시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건 포문이나 while문 즉 반복문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용해서 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제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범위 안에 리스트 범위 안에 있었는데 이 중간에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뭐 이럴 때 추가할 수 있어야겠죠. 그럴 때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어떤 리스트에다가 내가 임의의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컬러라는 리스트가 선언이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 컬러라는 리스트에 점 append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하나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는 우리가 행렬에서 시언어 배열에서 배열하고 배열을 합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리스트를 하나로 합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A와 리스트 B가 있다고 했을 때 A와 B를 합쳐서 새로운 리스트 C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라는 리스트, B라는 리스트가 있었고 마치 사칙연산하듯이 A하고 B하고 더해줘 라고 하면 이때 A하고 B가 각각 리스트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머지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우리가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appen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추가하셨다고 한다면 remov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를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C라고 하는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 안에서 remove 이러한 요소가 있으면 이 요소를 삭제해라 라고 해서 보시면 하나의 값이 삭제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remove와 append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리스트에서 어떤 객체 요소들을 빼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리스트 중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봤던 1차원이 하나인 리스트를 보셨는데 배열에서도 여러분 1차원 배열 있으면 2차원 배열 있잖아요. 1차원 배열이 하나 더 있으면 2차원 배열인 거죠. 그래서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1차원 리스트가 여러 개 있으면 하나 이상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소들을 이렇게 컴마를 이용해서 구성했는데 이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으면 이건 이제 2차원 리스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리스트를 표현할 때는 인덱스 그냥 우리가 하나 0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썼는데 이런 리스트가 두 개 있을 때는 행과 열을 나타내는 즉 첫 번째 객체, 첫 번째 요소에 첫 번째 요소에서 첫 번째 객체 그러면 인덱스는 0으로 시작하니까 얘는 여기 10부터 30까지는 0번 인덱스 100부터 600까지는 1번 인덱스 그 중에 0번 인덱스에서 10은 다시 0 그 다음에 1,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0,1, 0,0, 0,2 0,1 이렇게 하듯이 이때 가로를 인덱스는 가로를 쓰니까 0에 0 그러면 A에서 0에 0이니까 10이겠죠. 10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1에 2 했어요. 그럼 1은 요거죠. 여기가 1이고 거기에서 0, 1, 2 했으니까 300하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펑먼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원 리스트를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인덱스는 반드시 0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리스트 A라고 하는 걸 2차원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레인지를 리스트의 랭스로 잡을 수 있죠. 우리 앞에서 랭스 할 때 리스트의 길이로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이때 랭스가 요거에 대한 결과는 얼마겠어요? 이 배열의 길이니까 이 배열의 길이는 0, 하나, 둘 컴마가 있으니까 하나,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요거의 값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J는 랭스를 뭘로 했냐면 A의 I였어요. A의 I라고 하면 리스트 A의 I번지 I가 지금 요게 2인데 랭스가 2인데 포먼을 반복할 때 어디서부터 가요? 0부터 가겠죠? 그래서 0번지 리스트 A의 0 그러면 요게 될 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반복문이 돌아가면 그 다음에 요거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출력.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0일 때는 이 0에 대한 거, 얘가 0이니까 요게 0에 대한 거, 얘가 0이고 1인데 여기 첫 번째는 두 개니까 i가 뭘로 0부터 시작해서 요 첫 번째 거에서 i번지 하나씩 요게 지금 랭스에 리스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i라고 하는 요 인덱스가 붙었죠. 그러니까 0, 1, 2 요거 0, 1, 2, 3, 4 해서 이렇게 각각의 반복문들이 들어가서 여기 변화되는 걸 보시면 첫 번째 0, 그쵸? 요게 0부터 1까지. 그래서 얘는 0부터 1까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에 1점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0, 1, 2, 0, 1, 2, 3, 4. 그래서 0, 1, 2, 0, 1, 2, 3, 4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리스트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C언어 공부하신 분들은 C언어의 배열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리스트에서 튜플이라고 리스트의 형태와 사용법이 거의 유사한 튜플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튜플이 리스트와 다른 점은 우리가 리스트에서는 중괄호 요걸 썼잖아요. 그쵸? 요 중괄호를 썼는데 이 중괄호 대신에 튜플에서는 소괄호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튜플하고 리스트하고 얘가 튜플인지 리스트인지는 객체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중괄호로 앞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중괄호로 묶이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중괄호로 묶이죠. 근데 이게 튜플이 되면은 이와 같이 가로로 묶인다라고 하는 거죠. 사용법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튜플에서도 리스트와 같이 요소들을 수정하고 요소들을 접근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튜플에서는 리스트와는 다르게 요소의 수정과 추가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 전에 뭐가 있었냐면 리스트에서는 append와 remove를 이용해서 객체들을 추가하고 또는 삭제하고 이게 가능했는데 이 리스트가 튜플이 되면 이때는 추가 삭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고정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용법은 리스트와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튜플도 리스트처럼 튜플과 튜플을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리스트 합치듯이 이렇게 합치면 똑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에 튜플에 뒤에 튜플이 이렇게 붙는 이런 형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튜플들을 합치고 나면 튜플의 길이는 총 6개, 3개, 3개니까 6개고 이 6개 중에 내가 튜플의 몇 번째라고 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는 인덱스를 써야겠지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사용하는 걸 우리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보시면서 그냥 단순한 리스트가 있는가 하면 튜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건 리스트의 또 다른 형태인데 인덱스를 의미하는 키하고 우리가 인덱스는 무조건 리스트나 튜플에서는 0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 키에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의미하는 인덱스를 의미하는 키가 있고 그 키의 내용 이 키에는 내용이 뭐야? 값이 밸류가 뭐다라고 하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는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밸류가 붙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키는 뭐고 밸류는 뭐다. 키는 뭐고 밸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이때 딕셔너리를 구분하는 건 밸류하고 키가 이렇게 콜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걸 우리는 키, 뒤에 있는 걸 밸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로 구성하실 때는 가로가 이렇게 대가로로 형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키하고 밸류를 콜론으로 이어서 하나의 쌍을 만듭니다. 이렇게 한 쌍이 만들어지면 쌍과 쌍은 리스트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컴마로 나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딕셔너리 안에 이렇게 키를 이용해가지고 키를 출력해라 그러면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키들은 이 밸류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구성된 값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때 딕셔너리는 아까 전에 튜플 같은 경우에는
수정과 삭제가 안 됐죠. 요소에 대한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딕셔너리를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 본 리스트하고 동일하게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딕셔너리를 하나 설정을 해놓고 딕셔너리의 키가 국어인데 이 국어라는 키를 가진 값의 밸류를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수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때는 항상 값을, 밸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키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키를 이용해서 밸류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딕셔너리 형태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형태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도 반복문하고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에서 이 딕셔너리 요소를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중괄호로 열었으니까 이건 딕셔너리인데 이게 확연하게 중괄호로 열었다고 해서 다 딕셔너리가 아니라 형태를 보시면 밸류하고 키로 이루어져 있죠. 키가 있으면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 이런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스코어 즉 반복문에서 레인지를 이렇게 딕셔너리를 사용을 했어요. 이 반복문에서는 레인지 대신에 리스트, 튜플, 그 다음에 딕셔너리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실 때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스코어가 요 딕셔너리죠. 그 다음에 스코어의 키가 뭐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출력하는 형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딕셔너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 length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딕셔너리의 크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반복문에 이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while문과 그 다음에 앞에서 본 for문과 while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인지에 해당하는 범위인 리스트, 튜플, 그 다음에 딕셔너리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런 요소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빅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온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 값들을 잘 추출해낼 수 있는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의하고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